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속 있는 부동산 정보를 알려드릴 알부자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의 김은정입니다. 요즘 하반기 경기 지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부동산 주택 시장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부담과 함께 여기에다가 수도권 집값은 고점이다 이런 인식이 함께하면서 거래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와 함께 맞춤 투자 계획도 세워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알부자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서울전화 023153-2594번 또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또한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실시간을 검색하신 후 실시간 스트리밍을 클릭하시면 채팅창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아래 나오는 QR코드를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 톡방에 입장하시면 부동산과 관련된 맞춤 투자 계획도 세워보실 수가 있고요. 또 다양한 정보들도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 가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알부자 함께 하실 전문가 소개해 드려야 될 텐데요. 부동산 고수 안현재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들어서 처음으로 알부자 방송에 지금 나와서 앞으로 이 올 하반기에 어떻게 부동산 시장이 흘러갈 것인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왔습니다. 평상시 제가 예측을 해왔던 내용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반기에 흐름이 대략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잘 정리해 놨으니까요. 이 흐름을 보시고 자신의 투자 방향과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현재 전문가와 함께할 첫 번째 코너는 알짜배기 부동산 강의일 텐데요. 자,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금리 인상 시기에 맞춘 하반기 전망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는지 우리 알짜배기 강의 함께 들어보시죠. 예, 지금 부동산 시장이 드디어 뉴스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아마 작년 말이었나? 아니, 올 초만 해도 저는 계속해서 이런 상황을 예견을 해왔었고 그다음에 경고를 해왔었는데 이제서야 지금 시장이 닥친 전세가 막 떨어진다, 뭐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이 이제서야 언론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건 조금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것을 미리 알려줘야 대비를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자, 부동산 시장 지금 언론에서 상황을 얘기하다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던 게 이제 고점을 찍었다라는 그런 예측이 많이 나오면서 하락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언론에서 하락하는 부동산이 많이 이제 노출이 되기 시작했고 그전에는 하락하는 거 있으면 웬만해선 언론에서 노출이 안 됐어요. 근데 언론에 노출되기 시작했다? 이거는 분명 하락 신호가 그동안 제가 경고해왔던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왜 그런가 그거를 그걸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오늘 방송을 보시면은 그거를 확실히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원래 이 방송을 보셨던 분은 조금 더 확실하게 오늘 복습을 하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꼭 항상 제가
부동산은 기본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오늘 기본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해도 부동산 투자는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부동산이 하락한다는 게 이렇게까지 하락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어떻게 되느냐? 하락을 하더라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우상향을 그린다고 하죠. 부동산은 우상향을 그린다고 하는데 다만 지금 이 시점에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망을 알려드려야겠죠. 자, 그러면은 앞으로 어떤 부분에서 주의를 해야 하느냐? 제 방송을 이 방송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인플레이션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나오면은 지금 이거는 조금 오늘은 항상 인플레이션과 함께 금리를 얘기했었는데 자, 오늘은 금리 말고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여태까지 없던 물가 상승률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공업 제품의 상승률이 두드러지죠. 자, 그것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 자, 원자재 가격의 상승률. 자, 지금 원자재값 폭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은 건설 현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콘크리트라든가 철근 이런 거 공급하는 곳에서 대무를 일으키는 자, 지금 파업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건설 현장은 원자재를 수급받지 못하면은 이 공사가 멈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지금 분양 시장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급이 자꾸 늦어지게 됩니다. 지금 평상시는 제가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면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금리로 이어진다는 걸로 바로 넘어갔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공급이 늦어진다. 지금 올 하반기에 나올 이 입주 물량이 상당히 더욱더 하반기로 늦춰지는 그런 상황으로 와 있습니다. 자, 그게 어떻게 될 건지 이제 얘기를 해 드릴 텐데요. 자,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된다고 하면 보통은 인플레이션이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하니까 집값이라든가 다른 모든 게 물가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거, 가격이 상승하는 걸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보통 인플레이션 얘기하면 올 상반기만 해도 제가 어떤 전문가를 굉장히 비판했던 게 뭐냐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집값이 오른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제가 그 전문가를 비판했었는데 물론 우상향을 그리다 보니까 부동산은 우상향을 그리다 보니까 만약 사놓고 오래 기다린다면 그건 맞지만 올해 전망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한다고 집값 올라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 제가 비판을 했었죠. 이유가 뭡니까? 자, 지금 부동산 시장은 실제 물건 가치의 가격이 아니라 투자자들, 투기 수요에 의해서 실제 가격이 상승한 겁니다. 정확히는 이 금리 때문에 다들 투자에 매달렸었기 때문에 거품이 낀 거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 공급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가 안 할 수가 없는데 공급이 적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적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작년에 비해서 적으니까 올해 공급 물량이 적은 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거다. 그 다음에 8월 전세 대란 얘기 나왔었죠. 저는 8월 전세 대란 없을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 지금 전세 대란 얘기는 쏙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250만 원 공급한다는 그 문제 때문에 상기 신도시 분양을 상당수를 뒤로 물려놨어요. 자, 공급이 지금 원자재 가격 때문에 이 공사 늦어지는 것 때문에 상당히 또 하반기로 원래는 상반기에 나와야 할 게 하반기로 미뤄지는 것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원래 거품이라는 건 빨리 터져줘야 하는데 입주 물량 빨리 나와서 이런 것들을 잡아줘야 하는데 하반기에 가서 갑자기 입주 물량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올 그런 위험성이 더욱 커져 버렸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걱정되는 거고요. 자, 문제는 뭡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당분간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물가만이 아니라 미국도 물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가차없이 금리를 올립니다. 자, 얼마 전에 미국이 한 번에
이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했죠. 우리나라도 처음으로 빅스텝, 오늘 빅스텝을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0.5%만 올리다가 갑자기 그 2배인 빅스텝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0.5%가 아니라 아예 0.75% 금리를 한꺼번에 가차없이 올렸습니다. 근데 제가 예상을 한 게 이번 전쟁이 일어나니까 다른 뭐 경제학자들이 미국이 이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자이언트 스텝을 안 할 거다 뭐 그런 얘기라든가 뭐 금리를 앞으로 올리는 속도를 늦출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저는 그러지 않는다고 했죠. 이유가 뭐냐? 곡물 가격, 그다음 에너지, 석유 이런 거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가장 덜 곤란할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미국 경제지표 발표하는데 미국 경제지표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이제 고용률인데 고용률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좋을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곡물도 가장 많이 수출해서 가장 많이 돈을 버는 나라가 또 미국이에요. 그럼 전쟁 났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워지겠지만 전 세계에 비해서 상대국에 비해서 타 상대국에 비해서 훨씬 더 나은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어렵지 않게 금리 올릴 거라고 예상을 했고 문제는 뭐냐? 미국이 금리를 이렇게 가까이 따라잡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죠? 자꾸 환율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이번에 빅스텝을 해버렸잖아요. 원래는 빅스텝 안 한다고 하다가 지금 원달러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지금 빅스텝까지 해버렸습니다. 자, 여태까지 매우 빠른 시간 안에 자, 3월, 4월, 5월, 6월 자, 이렇게 빨리 금리 올린 적도 없었고 이렇게 빅스텝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뭐냐? 그 이유를 알아보자면 미국이 금리를 올릴 거니까. 미국 금리 올리기 전에 선제 대응한 거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서민분들 굉장히 금리 오르는 것 때문에 막 이제 아우성이시겠지만 이거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미리 거품을 터쳐줘야 나중에 오는 큰 파도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더 큰 파도가 예상된 만큼 앞으로 금리는 더 오를 거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지금 보면은 이제 이게 1.75% 금리를 달성하고 나서 이제 언론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실질적으로 집이 안 팔려서 우울증 걸릴 판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집값 상승 기대 꺾였다. 뭐 집 사면 바보다. 이런 얘기 나오고 8월 전세 대란 제가 없다고 얘기를 다들 8월 전세 대란 얘기할 때 없다고 했었잖아요. 드디어 지금 언론에서도 8월 전세 대란 없을 거라고 지금 전세 대란 없을 거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미리 경고해 주지 못한 거 제가 언론을 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서야 이렇게 내놓은 거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문제는 뭡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은 내 뒤로 투자할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지금 왜 집값이 그다음에 뒤에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렵냐. 자, 여태까지는 금리가 낮으니까 전세 대출 이자가 싸니까 전세 들어가는 게 더 싸.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월세보다는 전세가 인기였었죠. 근데 전세 대출 이자가 당연히 똑같이 따라 올라가면은 전세 대출 이자 올라간 만큼 이자 내는 게 월세보다 더 힘드니까 이제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다라는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심지어 어떻게 됩니까? 매매 가격을 추월한 깡통 전세 얘기가 나왔죠. 제가 얘기하면서 8월 달에는 오히려 역전세가 8월 지나면 역전세 주의해야 할 거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벌써 깡통 전세 얘기 나온 거 보면은 제가 얘기한 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역전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그때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릴 테니까 꼭 다음 방송 때도 이 방송 보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뭐냐? 원래대로라면 인플레이션이라면은 집값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는데 집값이 하락하는 이유 거품이 꼈다. 뭐냐? 지금 이 금리가 낮은 시점에 은행에다 돈 넣어놓으면 이거 바보 소리 듣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도 나도 주식, 코인, 부동산 이런 곳으로 낮은 금리를 이용해서 돈을 이쪽으로 투자 시장으로 옮기다 보니까 투자 시장이 돼버린 겁니다. 자, 투자 시장이 된 곳에서 자,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만큼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거 몇 억을 빌렸는데 1년에 내야 할 돈이 자, 0.5%에서 2.25%면 몇 배가 상승한 거예요. 이자를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뒤에 나보다도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이 없어졌어. 세입자 내보냈는데 나보다도 비싸게 아니 지금 내놓은 것보다 더 비싸게 들어올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세 가격 전세 나간 사람들 전세금 빼줘야 하는데 아니 전세금이 모자라서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죠? 자,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영끌 투자하신 분들 전세까지 껴서 갭 투자로 영끌 투자하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빚낼 수가 없으니까 싸게 내놓는 게 자꾸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 이게 점점 가속화될 겁니다. 왜냐하면 8월 임대차 3법이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 와가지고 전세로 옮겨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새로. 왜냐하면은 4년을 더 살 수 있는 분들은 그대로 살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동이 확실히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 8월 그 임대차 3법 피해서 좀 싸게 들어가셨던 분들이 이번에 비싸게 받는다 뭐 그런 얘기 나올 수 있고 그분들이 묻고 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자, 뒤로 세입자 구할 수 없어서 혹시 영끌까지 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집 어쩔 수 없이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게 투자, 빚까지 끌어 모아서 낮은 금리에서 빚까지 끌어 모아서 투자한 시점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집값이 하락하는 것. 그다음 전세는 계속 월세로 전환되는 게 나오는데 자, 또 이 언론하고 정부에서 잘못 진단한 게 뭐냐? 전세로 옮겨가는 거는 실제 세입자들이 원하는 거지 공급에서 원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공급으로 좌우되는 게 아니라 실제 이 수요자들이 원하는 부분에서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월세로 많이 전환된다고 해도 전세 대란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 물가가 상승을 하면서 더욱 금리는 올라갈 겁니다. 금리가 더욱 올라가면서 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계속해서 더욱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오늘 금리 더 올렸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하락한다라는 내용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주의하시면서 자, 문제는 뭐냐? 또 하나의 판단해야 할 기준이 뭐냐? 규제가 풀리는 지역이 계속 나올 겁니다. 자, 7월 달에 처음으로 규제를 푸는 부동산 조정 지역, 조정 대상 지역하고 그다음 투기 과열 지역, 해제 지역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수도권에서는 도서 지역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자, 지방에서는 상당수 해제되는 지역이 많이 나왔었어요. 자, 근데 대구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구가 상당히 많이 풀렸거든요. 근데 대구가 해제된 이유는 뭐죠? 지금 현재 워낙에 분양 나온 건 많은데 미분양이 넘쳐나니까. 자, 지금 보시면은 세종 빼고 나머지들 6곳이 해체되고 그다음 조정 대상 지역도 대구 비롯해서 상당 부분이 해체됐지만 자, 해체 지역들이 계속 나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해체 지역이 계속 나온다는 건 그 지역의 부동산이 하락 국면이다. 하락 국면이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리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금리 올라갈수록 그다음에 물가 올라갈수록 저가 아파트들 물가 올라가니까 에너지 가격 문제도 많이 부담되고 그다음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가 아파트라든지 소형 아파트가 점점 인기 있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은근히 지방의 저가 아파트들 갑자기 특히 규제 풀리는 지역 같은 데들 아마 버스를 타고 관광버스 타고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내려가서 단체 집단 쇼핑하는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금리는 올라가니까. 금리 올라가면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게 당장 올라가더라도 올라갈수록 내 뒤에 나보다도 비싸게 사줄 분, 내보냈는데 더 비싸게 들어올 분이 없어서 곤란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집값 올랐다고 그거 집값 오르는 거에 막 편승해서 잘못해서 오히려 올라간 거품 끼는 그런 가격으로 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투기과열 지역 해제되고 조정 대상 지역 해제되는 지역 나올 겁니다. 앞으로도 나온다는 건 이건 집값이 하락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나오면은 갑자기 막 최근에 전주 지역도 그랬고 강원도 지역도 그랬고 가격이 훨씬 싸니까 규제도 별로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번 정부에서 조금 내놓은 게 뭐냐면은 금리 문제 금리가 아니라 그 대출 상한을 대출 상한을 풀어준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80%까지 풀어주는 것들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깡통 전세 나오는 거는 주로 어디에서 나오죠? LTV가 80% 정도 된 곳. 자, 이런 곳에서 깡통 전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이런 이 지방이라든가 혹은 서울에서도 이제 동두천이라든가 낮은 지역에 갑자기 어느 날 이제 단체 집단 쇼핑으로 인해서 가격이 부자연스럽게 막 갑자기 가격 오르고 있어요. 막 소문이 막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때 휩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그걸 확인하느냐? 그 방법 오늘 알려드릴 텐데요. 이거 잘 생각하세요. 만약 내가 내 지역에서 막 이 부동산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르는 거 나오면 손해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항상 내가 바라볼 지역의 인구수가 늘고 있나 줄고 있나 우선 그것부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인구가 늘면은 부동산 가격 올라도 그거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은 내 뒤에 내가 부동산을 사더라도 혹은 내 주변에 누군가가 부동산을 살 사람이 수요자가 더 많이 늘어난다는 소리니까. 자, 인구가 늘고 있지도 않은데 갑자기 올랐다. 그러면 또 하나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전세가가 오르지 않거나 전세가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집값이 올라가는 거. 자, 그러면은 보통은 전세가가 내리고 있다면 집값이 하락하기 전에 신호입니다. 그러는데 전세가가 내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집값 오르고 집값하고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전세들이 갑자기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부자연스럽게 갑자기 뛰죠. 자, 그런 것들 나오는 거는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 모두 다 금리가 낮은 시점에서는 모두 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투자로 뛰어들던 시점에서는 아까 그런 아파트 나와도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 금리가 낮았던 2019년에서 2020년, 21년 이 시점이 우리나라에서 역대 없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기록했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 작년 8월 금리 올리기 시작하면서 10월 달부터 그런 기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작년 한 11월 그쯤 1% 올라가는 그 시점부터 경고를 하기 시작했었는데, 자, 금리가 올라가면은 아까 이렇게 단체 쇼핑으로 인해서 올리는 그런 집 가격들이 특히 대구가 그런 피해자예요. 그 다음에 대전도 지금 많이 풀리고 있는데 대대광 해가지고 대전, 대구, 광주 이런 지역들이 그런 쇼핑들이 많이 몰려가니까 그런 곳에서 집값이 갑자기 상승을 하니까 특히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지역이 이제 대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를 건설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아파트 건설들이. 그러다 보니까 워낙에 공급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대구에 왜 규제가 막 풀리겠습니까? 미분양 사태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래서 지금 이 규제를 풀더라도 대구 규제 풀었으면 원래 올라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규제 푸는 게 오히려 가격 하락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하시고 규제 풀었다고 갑자기 집값 올라간다?
그랬을 때 제가 방금 알려드린 그 방법으로 그 판단을 하셔서 부동산 가격이 실제 이게 진짜로 오르는 건가? 인구가 많아지면 진짜로 올라가는 거라고 보셔도 되니까 그건 좀 문제가 없는데 인구가 늘지도 않는데 전세 가격이 여태까지 하락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꼭 이거는 투기 수요가 세력들이 왔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막 뛰어드는 게 아니라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막 뛰어드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접근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지금 2022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라기보다는 빚을 많이 끼고 투자 시장으로 변해버린 주택이라든가 상가, 오피스텔 이런 시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런 시장의 흐름을 말씀드린 거고 실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 지금 집값이 하락하는 이유는 투자할 사람들이 돈이 부족해지니까 돈을 굴리기가 어려우니까 투자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360조, 179조, 106조 이런 조 단위로 돈이 풀리는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어찌됐든 이 돈이 풀리는 지역에서는 돈을 갖고 무언가를 쇼핑을 하든 그 지역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돈들이 결국에는 의식주,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의식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의식주 부분에서 부동산도 당연히 그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풀리는 지역,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투자가 일어나고 개발, 발전이 일어나는 곳, 그런 곳이 결국에는 부동산, 부자가 될 수 있는 지역, 알짜 부동산이다. 자, 제가 부동산 흐름을 얘기해 드렸지만 이건 투자 시장의 얘기입니다. 투자 시장의 얘기니까 이거를 상황에 따라서 이제 손해를 볼 수 있는 분이나 이제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실수요자분이기 때문에 이 흐름을 그냥 참고만 하시는 거고요. 실제 투자를 하고 부자가 되시는 분은 어떻게 하셔야죠? 자, 이렇게 돈이 투자가 되는 곳.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 고용 인구. 자, 반도체 부분에서 107만 명. 자, 그다음에 SK도 5만 명, LG도 5만 명. 배터리 이런 부분에서 채용 인구가 이렇게 있는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인구가 느는 지역은 괜찮다. 그런 지역은 금리 올라가는 것도 상관없이 계속해서 내 뒤에 또 누군가 혹은 들어올 사람은 계속 사람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의식주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상승하거나 혹은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선방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배터리, 탄소 중립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보면 현대차도 있고 현대차는 63조나 투자하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두산도 막 이제 요새 원자력 얘기 굉장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국가에서 밀어준다고 하고. 그렇지만 제가 이 부분은 왜 여기에 집어넣지 않았느냐? 자, 고용 인구가 없잖아요. 자, 인구가 안 늘면 소용이 없습니다. 자, 부동산은 실제 중산층이 많은 지역이 가장 크게 상승합니다. 그러는데 그 중산층이라는 거는 자, 고용된 직원들 막 아무리 이렇게 돈 많이 벌어도 대기업 회장님이 집을 막 갑자기 아파트를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고용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지역이 실제 인구도 늘어나고 그래서 반도체 배터리를 제가 추천드린 거고 그다음 탄소 중립은 이 원자력 때문에 이게 오히려 죽어가는 거 아닌가 하겠지만 아예 새로운 일자리잖아요. 여태까지 없던 일자리이기 때문에 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번에 투자는 63조를 하는데 라인을 바꿔버린다고 합니다. 전기차 라인으로 바꾸는데 문제는 스마트화. 그러다 보니까 고용 인구가 오히려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울산이 지금 부동산이 조금 앞으로 몇 년 후에 미래 전망이 암울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지금 제가 여기에 적지는 않았지만 조선 부분이 앞으로 슈퍼사이클을 맞이하면서 조선은 어쩔 수 없이 계속 거대화될수록 사람을 계속 고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일자리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들 저기 울산, 거제, 목포 쪽으로 가보세요. 그러면은 그쪽에서는 지금 용접이라든가 그런 조선 부분에서 인력 구하느라고 지금 난리가 났고 도시 곳곳에
사랑 구한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니까 그런 지역들은 앞으로 괜찮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부자가 되려면은 물론 부동산 흐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물가 상승으로 건설 비용 상승하고 분양가 상승해서 로또 분양은 앞으로 상당히 줄어든다. 왜? 주변 집값이 하락하면은 자, 분양받은 게 메리트가 떨어지거든요. 자,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전세입자와 집을 살 수요자가 줄어들어서 가격이 이제 금리가 올라갈수록 하락할 수 있습니다. 자, 규제 해제 지역은 계속 증가하지만 그게 집값 하락의 신호라고 인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실거주자가 목적인 실수요자는 자, 여기 제가 조금 잘못했네요. 실수요자가 아니라 실수요자도 우선은 지금 흐름에서는 내년 겨울까지 내년 겨울이나 혹은 지금 당장 내가 살 집이 필요하신 분도 조금 입주 물량이 많이 늘어나는 시기, 지금 당장이 아니라 지금 조금 하반기로 미뤄졌잖아요. 그런 입주 물량이 많이 늘어나는 올 겨울이나 내년 겨울까지 기다려 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지금 투자가 목적이신 분도 실제 투자자가 건전한 개발이 일어나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곳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자, 반도체, 배터리, 탄소 중립, 그리고 그다음 조선, 이런 부분들 항상 개발, 발전, 그리고 투자가 일어나는 지역을 찾아라. 그런 개발지를 찾아서 부자가 되는 그런 방법을 찾으시는 게 진짜 알부자가 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오늘 강의를 결론 짓겠습니다. 네, 하반기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셨는데요.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내년 겨울까지 좀 기다려주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정말 투자가 일어나는 그런 지역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아마 알부자가 되시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러분은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알부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고 싶은 부동산 정보 혹은 맞춤 부동산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잠시 후에 있을 알찬 고민 상담 코너에 직접 참여해 주시면 안현재 전문가가 직접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153-2594번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문자 참여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 하단에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 톡방에 입장하셔서 다양한 부동산 정보들도 확인해 주시면 될 텐데요. 특히나 오늘 강연 들으시면서 나는 맞춤 상담을 꼭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전문가와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가 열려 있는데요. 안현재 전문가의 1:1 무료 상담 소식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부자와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이죠. 알찬 고민 상담 시간인데요. 알고 싶은 부동산 정보 혹은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이 있으시다면 알찬 고민 상담에 지금 바로 상담 신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153-2594번 또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나오는 QR코드 찍고 부동산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 톡방에 입장하시면 보다 빠른 소통 가능하십니다. 자, 문자 상담 보내실 때는요. 보유하고 있는 또는 투자하고 싶은 곳의 매물명, 집원, 면적과 같이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 맞춤 상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유의하셔서 상담 신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알찬 고민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TV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알부자 프로그램에 상담 문의 주셨는데요.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아, 예. 갖고 있는 토지가 있는데, 네. 예, 앞으로 전망이나 그런 게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어요. 네, 그렇다면 보유하고 계신 토지에 대한 전망 궁금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번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아, 예, 경기도 네, 평택시 네, 오성면 네, 숙성리 네. 예, 679-4. 네, 경기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토지에 대한 전망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 전문가님께서 평택 지역에 대해서 그 문의를 주시면 굉장히 좀 이렇게 얼굴이 좀 밝으셨거든요. 어떤 전망을 내주실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예,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지금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토지가 궁금하신 거네요. 네, 네. 예, 이거는 어떻게 보유하시게 되셨나요? 토지, 좀 권유로 해서 제가 보유를 하게 됐어요. 예. 아, 그럼 네, 언제쯤 보유하시게 되셨나요?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4년 정도? 그렇게 오래 되시지도 않으셨네. 아, 네, 그런데 근데- 지금 너무 이거를 잘 사셨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예. 예,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주변이 아직은 이렇게 논밭이 많이 있는데 네네. 제가 평택에서 굉장히 좋게 보는 쪽이 이 오성 IC 주변이거든요. 네. 예, 그 이유가 뭐냐면은 평택을 이제 딱 평택을 지정을 했을 때 평택의 중심이 되는 지역이 바로 이 오성 IC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오성면 이 지역을 가보면은 그 면사무소 주변으로 계속해서 무언가 이렇게 개발이 일어나고 있는 게 가만히 보여도 이제 지도를 조금만 들여다만 봐도 바뀌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될 정도입니다. 아,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평택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평택 부동산에서 이제 돈 없는 투자자분들을 이제 항구 쪽으로 많이 투자시키고 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아마 이쪽에 기획부동산들이 많이 활동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제 논밭이 많은 이쪽, 오히려 삼성전자에서 더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이쪽이 적은데 이 오성면에 가깝다라는 거 오히려 다른 여태까지 상담했던 다른 분에 비해서 굉장히 잘하셨다고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발전하는 게 보이는 게 뭐가 있냐면은 네. 지금 이렇게 서해안 복선전철 쪽으로 이 철도 공사가 현재 한창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철도 공사가 진행이 된다는 거는 이쪽이 그냥 발전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계속해서 이동이 많아질 거다라는 걸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이쪽 근처로 사람이 그냥 지금 현재는 이쪽에 있는 역이 원래는 지금 여기에 표시되는 게 평택이 미군 부대거든요. 네네. 그러는데 이 미군 부대로 들어가는 하나의 물류창고 역할밖에 안 하는데 이 역이 사람이 타고 내리는 역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기획부동산들이 이쪽에 안중역 생긴다고 해서 이쪽으로 또 많이 투자를 하셨는데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결국 발전하는 이유는 여기에 미군 부대하고 그다음 위쪽에 삼성전자 이 두 곳이 실제 일자리로서 사람을 끌어들이고 돈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로 인해서 이곳에서 나오는 돈으로 인해서 평택이 발전하는 건데 이런 일자리에 가까운 게 좋아요? 아니면 일자리에서 먼 곳이 좋을까요? 가까워야 좋지 않을까요? 예, 그런데 지금 미군 부대에서는 상당히 가깝고 그다음 네. 평택에서 가장 교통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오성 IC에서 가까운 오성면 근처거든요. 네. 그래서 이곳이 계속 발전하면서 아마
시간이 지금 조금 밀려 나오려면 이제 조금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겠지만 이거 네. 보유하시면은 인생도 역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토지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 오성면 근처를 보면은 계획관리 지역의 토지가 웬만해서는 지금 거의 남아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다 보면은 바로 보유하신 데까지 금방 개발이 밀려올 거니까요. 조금만 네. 인내심을 가지고 보유하시면서 나중에 부자 되시길 빌겠습니다.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평택에 대한 토지 전망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보유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서 앞으로 미래 가치가 훌륭하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TV입니다. 네,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서울경제TV입니다. 저 연결이 고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일단 제작진에게 전달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을 한번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은평구 역촌동 동부 센트레빌 44평 전망을 문의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역촌동 44평 대형 평수의 아파트 어떻게 좀 전망을 내다보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님께서 질문 주신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형 평수라서 지금 이 물가가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조금 인기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래도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네임드가 돼버린 서울 같은 이런 곳에 아파트를 보유하시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복 받으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아파트를 보유하신 분들이 서울을 떠나면은 다시는 중앙으로 다시 재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들 다 얘기를 하십니다.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개발지 어디에서 갑자기 개발이 확 일어나서 졸부가 되신 분들이 서울 중심부로 진입하는 것은 봤어도 그저 여기 조금 너무 이제 살기가 어려워져 가지고 가격이 너무 올라서 조금만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이 밖으로 재진입하시기는 어렵거든요. 그만큼 서울에 아파트를 보유하셨다는 거 그리고 대형 평수 보유하셨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잘하신 거고요. 전망은 서울이 당장은 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에 대세 하락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은평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지역 아파트가 은평구에서 인기 순위가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고 그다음 그러다 보니까 빠지더라도 이 빠지는 시기에도 선방을 할 수 있고 그다음 가격이 오르는 시기가 오면은 오히려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장 이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제 항상 부동산은 우상향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매우 좋은 아파트다. 그렇게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곳의 아파트가 바로 옆에 커다란 병원도 있다 보니까 은퇴하신 노후 생활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인기가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학교라든가 이런 게 가까이 있고 그 외에 학교가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학원가라든가 그런 이 상가에 학원가 같은 게 또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기에도 굉장히 좋은 아파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곳 같은 경우는 괜히 인기가 상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꼭 전망이 좋으니까 보유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역촌동에 있는 동부 센트레빌 44평 대형평형 문의를 주셨습니다. 주변에 정주 여건이 좋으니까요. 앞으로도 보유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알찬 고민 상담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는 문자 참여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충북 청주시 흥덕구 토지의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문자 참여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지금 현재 주소를 보니까요. 현암동 65-4번지로 지금 문자를 주셨습니다.
청주가 집값은 정말 많이 올랐는데요.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의견을 주실지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예, 청주의 집값이 많이 오른 이유는 인구가 지금도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충남 지역에 바로 인접해 있기도 한데요. 충북 이제 도청 소재지기도 하고, 도청 소재지들은 웬만해서는 인구를 웬만큼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청주 산업단지 있는 지역에 공장들이 많이 지금 들어서 있고, LG라든가 하이닉스 반도체가 청주에 있기 때문에 재밌는 일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바로 밑에 내려가면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있습니다. 세종시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지금 그 주변에 대전이라든가 공주라든가 조치원이라든가 많은 지역에서 오히려 세종시로 인구를 흡수당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청주에서 이 세종시로 인구 이주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구가 늘고 있는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청주입니다. 그러는데 지금 보유하고 계신 토지는 청주에서 세종시로 계속 연결을 해주는 이제 청주 세종 간의 도로고요. 그 도로 주변에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이 주변, 특히 세종시 쪽으로 가는 주변에 이 토지 주변의 토지를 보면은 이렇게 작은 이 전원주택들이 다닥다닥 갑자기 생겨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유하신 이 토지 주변에 이 업체라든가, 그다음 지금 보유하고 계신 이쪽에 주소가 새로 나왔거든요. 이거는 지금 이 위성 사진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이미 집이 들어섰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토지가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 집이 들어서고 발전을 하면서 상승하고 있다. 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은 이렇게 상승하는 게 계속 보이니까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토지 위쪽에도 아래쪽에도 길이 이렇게 물려있는 좋은 토지니까 이거는 앞으로 전망이 좋다. 그렇게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안현재 전문가와 함께한 알찬 고민 상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상담 내용 잘 숙지하셔서 알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부자 알찬 고민 상담에 아쉽게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안현재 전문가와 1:1 무료 세미나가 열려 있다고 하는데요. 그 소식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안현재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알부자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또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 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겠고요.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전화 상담 열려 있습니다. 02-3153-2594번 또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 톡방으로 입장하시면 부동산에 대한 최신 정보와 궁금증도 해결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